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7월 31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상당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어떤 유튜버들도 이 중요한 공지사항에 대해서 브리핑 해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급히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이버가 상품 추천, 즉 쇼핑 검색 결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을 적용하겠다라는 이러한 게시물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변화는 AI템즈라는 거가 새로 생긴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지사항을 읽어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의 공식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속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예, 7월 31일 6시 43분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공지사항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상품 추천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쇼핑 검색 결과에 AI를 넣었는데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아마 이 고도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과연 이들이 이 상품 추천 서비스를 어떻게 고도화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상품 추천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트래픽 어뷰징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제 써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쿠팡에서는 트래픽 어뷰징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쿠팡은 사람들마다 쇼핑 검색 결과가 다른 게 나옵니다. 다른 상품들이 나오거나 순위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즉 사람들마다 개인화된 쇼핑 검색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트래픽으로 올렸을 때 큰 변화를 주기 어려웠다는 거죠. 왜냐? 하나의 검색 결과가 있어야 그 검색 결과를 바꾸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돼서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의 검색 결과가 다 다르다면 이걸 다 트래픽 어뷰징으로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가구매를 통해서 상품 리뷰를 올리고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쇼핑 검색 결과 알고리즘은 이 쇼핑몰의 어떤 변화를 크게 좌우하고 셀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매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지사항이 올라올 때는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말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 클릭한 상품이 아른거릴 때,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며칠 전 클릭한 상품, 그리고 비슷한 상품을 더 둘러보고 결정할 때, 그리고 구매한 상품과 매치하여 사용할 만한 상품을 찾을 때,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쇼핑 경험에 맞춰서 이 사람이 살만한 물건을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쇼핑 검색 결과를 찾는 게 1초에 2,000회 정도 발생을 한대요. 초당 2,000회 검색 결과를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자원과 돈과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네이버가 드디어 이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기만 하면 홍길동님을 위한 맞춤 쇼핑에서 그동안 찾아본 상품들을 알아서 모아주고 그와 연관된 상품 브랜드 스토어를 함께 추천해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팔릴만한 상품을 먼저 알려준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동안 찾아본 상품, 그와 연결된 상품, 이겁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네이버에서 이번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기술은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이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이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살만한 물건, 관심을 가진 만한 물건, 그런 물건을 추천해 준다라는 거죠.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충분히 그 파워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계속 보게 되거나 쇼츠를 한번 보면 끊을 수 없는 게 이런 추천 알고리즘 때문인데 네이버에서도 드디어 하이퍼 글로벌을 통해서 이거를 완성해낸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테이블을 찾아본 사용자가 다시 테이블 검색한다면 장바구니 담은 테이블, 5일 전 클릭한 테이블, 장바구니에 담은 테이블과 비슷한 상품을 모아서 상품을 다시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추천받아 쉽게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마케팅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눈치가 채신 게 있을 겁니다. 드디어 네이버가 페이스북에 있는 픽셀과 같은 기능, 구글에 있는 전환 태그와 잠재고과 같은 그런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실 거예요. 아마 스마트 스토어만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으실 텐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분류를 해내고 그 사람에게 맞는 상품을 제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무엇을 검색했을 때 거기서 광고가 나오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것과 비슷한 광고가 나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건데요. 바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제 네이버에서 이러한 메타의 픽셀,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전환 스크립트 같은 기능을 적용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네이버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처럼 추천 알고리즘을 드디어 완성을 해냈고 여기에 맞는 상품 추천 서비스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광고 상품들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이력을 분석을 한다. 그리고 기존보다 더 확장된 추천 경험 검색 결과에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활동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기존보다 더 확장된 추천 경험을 검색 결과에 적용한다. AI템즈 같은 이러한 추천 영역이 더 넓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 출시 전 테스트 결과 기존 쇼핑 추천 모델 대비 맞춤형 블록에서의 클릭률은 최대 27%까지 높은 효율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AI템즈를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에게 테스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알고리즘에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대대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테이블을 했을 때도 이 사람이 장바구니의 테이블과 담은 비슷한 것들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검색했던 테이블과 매칭이 될 만한 비슷한 유형의 테이블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의 변화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드디어 검색 결과나 사람의 찜이나 아니면 그 페이지 방문이나 구매나 어떤 리뷰나 이런 행동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상품을 연관해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구매, 장바구니, 찜, 클릭, 연관 상품, 단골 브랜드 스토어, 추천 브랜드 스토어, 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페이지 방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방문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재방문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방문까지.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에 대한 가점을 베이스로 상품 추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의 쇼핑의 15억 개 상품 DB를 처리하는데 맞는 추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용자의 쇼핑 이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말 여기서는 깜짝 놀랐는데요, 추천 사유까지 알려줍니다. 이 상품이 당신한테 추천이 된 이유까지 알려줘서 여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이 모델을 고도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볼게요. 일단 비인기 신규 추천 가능한 개인화 검색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상위 노출에 들어가야지만 물건이 판매를 했고, 네이버가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위 10개, 15개 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AI템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기 상품 검색 상위 N개 상품 결과를 리랭킹, 그러니까 사람들에 맞춰서 리랭킹 해서 하는 부분이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개인화 서비스는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천 결과가 주로 인기 상품에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트래픽을 써서 10등 안에만 들면은 AI팀즈에 같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어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의 상품씩을 꾸준히 올리면 뭐 월 매출 3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완전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잘 나갈지 모르니까 열심히 올리다 보면 네이버가 신규 상품 그리고 신규 유저의 혜택을 줘서 앞으로 땡겨줄 때, 앞페이지로 조금씩 밀어줄 때 어떤 알고리즘을 타고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다, 뭐 이러한 로직으로 그러한 강의나 그러한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래픽이라는 게 나오면서 신규 제품이 아예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트래픽을 쓰고 가구매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이버에서 좀 이런 패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비인기, 신규 상품 관계없이 모두 추천 후보로 적용을 해서 추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SME라고 되어 있는데 스몰, 미디움 엔터프라이즈, 즉 소상공인이라고 봐야겠죠. SME 판매자의 상품의 노출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네이버가 예전처럼 신규 판매자, 그리고 이제 막 물건을 올리는 많이 팔리지 못하는 그런 물건을 갖고 있는 판매자들한테도 어떠한 노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초보 판매자들한테는 가장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요. 또 얼마나 이게 또 적용이 될지 중요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사용자의 모든 쇼핑 탐색을 수집하고 추천하는 실시간 엔진. 와,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몰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초당 2,000건의 사람들이 상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사용자 이력에 맞춰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찜을 누르고 다가고 다른 걸 검색하라고 들어오고 뭐 장바구니 담고 이러한 행동들을 모두 읽어내서 거기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이력 기반으로 추천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입 트래픽이 급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실시간 엔진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네이버에서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 패턴에 따라서 컨텐츠나 상품을 이제 추천받는 이러한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러한 엔진을 쇼핑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반기에 하이퍼 글로벌하는 인공지능을 검색과 쇼핑 대대적으로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구글과의 경쟁에서 계속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번에 인공지능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걸로 알려 있고, 인공지능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어뷰징에 그리고 어떤 가구매에 투자했던 시간보다는 드디어 우리가 좋은 물건을 소싱하고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상세 페이지, 광고, 이렇게 마케팅으로서 승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 있는 사용자양 추천 사유 제공. 검색지 면에서 처음으로 상품이 추천된 사유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시도도 진행하였다는 거예요. 몇몇 일 전 찐맘 상품이다. 몇 번 방문한 브랜드다. 그래서 당신한테 이 제품을 추천한다 라는 겁니다. 그냥 튀어나온 제품이 아니라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상품이에요.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방문했어요 라는 추천 사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리마케팅처럼 노출되는 상품 검색 결과보다는 훨씬 사람들로부터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 구현한 걸 보면 요번에 정말 네이버가 상당히 많은 역량을 투여해서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지고요. 또 저는 한면에서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쿠팡으로 넘어갔구나.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신규 판매자의 이탈도 막고 기존 판매자의 재구매나 아니면 단골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쿠팡에 좀 잘 나간다는 생각도 이 게시물에서 좀 반증으로 좀 느껴지네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춤 쇼핑 블록 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로그, 연관 상품 확장, 요거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마지막에 정리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테이블 검색을 했을 때 개인 맞춤형 검색 엔진, 여기에 생성형 AI 모델로 연관 지리 확장 검색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용자의 로그 패턴 움직임이랑 그 사람이 움직였던 것에 다른 사람들이 구매했던 제품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검색한 검색어에 맞춰서 AI를 통해서 연관 상품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RFM 모델인데 이게 뭐냐면 R 최근성, 그 다음에 F는 얼마나 자주, 빈도, 그 다음에 M은 얼마나 많이를 샀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 통계 모델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개인 자동화 랭킹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요번에 AI를 고도화했습니다. 이런 블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성이 넘치는 SME 상품들도 사용자와 매칭될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AI 테임즈의 기술은 비인기 SME 상품 추천 비중이 35, 신생 스토어 상품 노출 비중이 52%로 다양한 소상공인 상품이 추천되고 있어 인기 상품 쏠림 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2배 이상, 거래액도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AI 테임즈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규 판매자, 그리고 판매를 많이 못하고 있는 개성이 독특한, 그 다음에 특이한 그러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클로버를 더한 추천형 블록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는데요. 제가 체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맨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에 어떻게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며칠 전 클릭한 상품이에요. 구매하지 않았어요. RFM 모델을 찾아보면은 구매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서 공지사항을 읽어보면은 클릭한 상품, 비슷한 상품, 그리고 이미 구매한 상품과 매치하여 사용할 만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상품이 많이 클릭이 되면 그 클릭한 사람들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건이 점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트래픽을 우리 사이트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트래픽? 더 이상 가공의 트래픽이 아니에요. 가공의 트래픽을 가져오면은 비슷한 상품을 더 눌러보고 싶은, 그 다음에 이미 구매한 상품과 매치하여 사용할 만한 상품에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어뷰징이 잘 안 통하는 이유가 실사용자와 정말 정반대의 펠로우들이 늘어나면 그 계중이 어뷰징을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그것과 비슷한 건데 실제로 유저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해야 여기에 가점을 줘서 이거를 클릭해서 경험을 하고 나간 사람들이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들을 보여주거나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상품들은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즉 유효한 트래픽을 우리 사이트로 유입을 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유효한 트래픽을 사이트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광고입니다. 아마 쇼핑 검색 광고와 성과형 디스플레이형 광고에 영향력이 상당히 세질 거라고 보고 전 특히 성과형 디스플레이형 광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시스템처럼 관심 고객, 그 다음에 연령 타겟팅, 그 다음에 잠재 고객들의 유형들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광고 상품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고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상품을 관심을 가질 만한 타겟 고객들을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게 광고 세팅을 하면 네이버가 원하는 유효 트래픽을 다운로드 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광고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던가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5일 전 클릭한 상품, 장바구니에 담은 테이블과 비슷한 상품들. 이제 메타 광고,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픽셀을 활용했던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광고 모델이고 저기에 따라서 좀 고도화된 분들은 카톡 또 날리는 마케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드디어 고객들을 분류해서 볼 수 있고 여기에 맞춘 잠재 고객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무엇다? 여기에 맞는 광고 상품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광고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광고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뷰징이 없는 상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싸운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적은 금액으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냐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많은 플랫폼이나 많은 사업군에서 확인받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광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광고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3년 전, 4년 전부터 트래픽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그걸 가진 상태에서 광고라는 무기를 가지면 훨씬 더 시장 파괴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이력을 분석을 해서 기존보다 더 확장된 추천 경험을 검색 결과에 제공한다. 여러분들 블로그에 보시면 체류 시간이라는 거 채팅을 합니다. 체류 시간이 많다라는 거는 해당 콘텐츠가 유저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상세 페이지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해당 상세 페이지에 여러 번 이제 스크롤을 하고 체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추천 검색 결과에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상세 페이지보다는 가격과 리뷰에 더 많은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인 상품을 잘 셀링하는 상세 페이지에 이 체류 시간에 대한 결과값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네이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팔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테이블도 나왔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디퓨저도 있고 돼지갈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값, 그 페이지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상표, 우리가 판매하는 핵심 상품, 그리고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검색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 AI 팀즈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그게 카테고리별로 네이버가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AI에 적용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좀 변화가 많이 감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 검색 결과를 배워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쇼핑 검색 결과에는 제외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을 못 벌어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키워드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할 때 마케팅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메타 광고랑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잘 만든 게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는 100% 신뢰데이터입니다. 메타 광고나 구글 광고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그 스크립트를 심어야지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미 네이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특별한 스크립트 적용보다는 어떻게 타겟팅을 하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유효 고객을 모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광고 채널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효과가 안 나와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냥 튕겨 나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페이지에 얼마나 유효한 고객이 방문했는지 자체가 우리 콘텐츠의 노출값들과 상당히 유효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의 이런 대대적인 변화는 앞으로 어뷰징이 자리를 잡을 공간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동안 네이버에서 어떤 어뷰징으로 재미를 보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재미를 못 볼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조사해보면 이제 타수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나와서 그 금액을 내고 써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위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계속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실한 광고와 이런 알고리즘의 변화를 착실히 공부하셔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판매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상당히 이야기가 길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아마 저처럼 분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체감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검색 결과와 알고리즘 그리고 광고에 관심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은 상품을 팔아서 지금처럼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